하루도 안 빠지고 5분씩 1031을 하면 네. 전문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전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값이 100배 됩니다. 진짜 제가 네. 장담컨대. 근데 5분이거든요. 5분 하루 5분 네. 짝투리 시간입니다. 5분. 근데 예! 방금 말씀해주신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151쪽에 나오는데요. 네네네. 여기에 보면 그 소제목은 그겁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불필요함을 멈춰라. 네네네. 이게 사실 2020년대 게리 켈러가 원띵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제 하입을 시킨 그런 네. 개념이죠, 원띵. 근데 이제 여기에 19세기에 제임스 알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하찮은 일들에 휘둘려온 과거를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제가 이제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자제력 없는 떠들썩한 웃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쓸데없는 잡담, 네. 웃음을 지어내기 위한 무의미한 농담처럼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한다. 네. 부적절한 언행이 습관화되면 정신적인 힘과 자신의 삶이 모두 파괴되기 때문이다. 네. 그런 정신적 낭비를 막는 데 성공하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보다 단 하나의 목표를 세워라.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목표 말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전념하라 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꼭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9세기에도 이 얘기를 해요. 영국에도 이랬겠죠. 근데 지금 2024년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직장인 또는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도 자제력 없는 떠들썩한 웃음,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쓸데없는 잡담, 뭐 뒷담화, 짜투리 시간을 이런 네. 걸로 낭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작가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딱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다 합쳐서 점심시간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네. 점심 먹고 예를 들어 한 30분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냈는지 다 포함이에요. 하루에 다 합쳐서 이런 시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간들이 1시간 이상 된다. 그러면 지금 정말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10분, 15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시간이 넘어간다? 하루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30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하는데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을 넘게 웃음을 지어내기 위한 무의미한 농담, 네. 뭐 이런 거, 남 얘기, 이런 걸로 보낸다. 그러면 정말 그건 지금 에너지를 완전히 낭비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핸드폰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핸드폰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신 거에 바로 그 뒷페이지가 또 바로 연결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154에 보면 긍정적인 습관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짜투리 시간, 저는 아침에 긍정학원 올리는 게 저는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 그 뒤에 하는 제가 11가지 외치는 거는 늘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앞에 여러분들에게 그 미니 강연이라고 하는 게 길면 4분이에요. 3, 4분. 그래서 3, 4분을 저는 사실 거의 1000일 가까이 매일 아침 새로운 얘기들을 뭐 어제 읽은 얘기 가지고, 어쨌든 저는 뭐 보고 읽는 게 아니고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학원 다니고 뭐 스피치 학원 이거 아니라 제가 그 정말 5분도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저는 3분 4분을 그 매일 아침 3, 4분만 강의 연습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저는 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 강사로서의 몸값만 해도 진짜 100배가 넘게 올랐고, 그러니까 저는 막 돈을 들여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아니면 두세 시간씩 스피치 학원에 가서,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하시면서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아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아까 제가 지금 말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반복해서 이거를 진짜 5분짜리만이라도 계속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요즘 강의하면서 내가 강의를 막 하다가 말을 탁 하고 이렇게 합시다 탁 끝내는데 막 제가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말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게 아침에 3, 4분 그거 말고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전에도 책 늘 읽어왔고 정말 3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 네. 연습하는 시간은.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고 뻔한 얘기다라고 하지 마시고 부디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시면, 여기 적혀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그 삶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는 어떤 원인을 그럼 일으킬까?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아, 난 어떤 원인을 일으켜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이 모든 파란색 소제목이 나는 다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 하나하나를 한번 원인으로 일으켜 보시면 네. 여러분의 결과는 걱정 안 하셔도 돈이 제가 따라온다 이런 것처럼 좀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죠. 작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거의 30일 이제 다 돼 가시잖아요. 네네네. 아침 긍정학원을 하신 지 네네. 5분으로만 쳐도 사람이 5분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5분씩 1031을 하면 네. 전문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값이 100배 됩니다. 진짜 제가 네. 장담컨대. 근데 5분이거든요. 5분 하루 5분 네. 짝줄이 시간입니다. 5분. 근데 예! 근데 보통 뭘 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제대로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네. 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해야지 뭐. 네. 아 나는 근데 그럴 시간이 지금 1시간까지는 안 나와. 나 네. 하루에 뭐 5분밖에 안 나왔는데 그 시간에 그 네. 5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꼭지에서 목표를 정하라 했을 때 그 목표가 흐릿한 목표는 저는 내가 한 번에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겠어. 뭐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건 좋으신데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작게 하세요. 그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고 긍정적인 습관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이게 많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들이 뭘로 나왔냐면 이불을 개라 이걸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시조니까 이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준 거고 네. 이제 많은 현대로 오면서 어떤 얘기로 그렇죠. 독자들에게 이해력을 도울까 하다가 긍정적인 습관이잖아요. 이불을 개라. 그렇죠. 이렇게 다 흩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조격적인 진리를 한번 그냥 한번 믿어보시고 그래 한번 속냄새 치고 그래 한번 이거대로 해볼까? 저는 그렇게 하다가 진짜 좀 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그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아유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이불을 개라. 네. 아 그게 뭐 개나 안 개나 뭐 똑같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랑 네. 한번 해볼까? 좋다는데 한번 네. 해보지 뭐. 네. 이렇게 하는 거랑은 몇 년 뒤에 진짜 완전 다른 인생 살고 있거든요. 네. 모두 이불을 개라고 해서 저는 일부러 안 갬. 저는 창의적이고 싶은 욕심이 목적이 있고 안 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내가 이불 모양을 보면서 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난 내 이불 모양이 매번 바뀌는 걸 보면서 뭔가 영감을 얻겠다. 저는 그 제프 베조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세요? 어슬렁거려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슬렁거려요. 이불을 개요. 저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불을 개든 안 개든 일어나셔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루를 시작을 내가 끌려가면서 이불 안 개고 막 급하게 양치질하러 들어가는 그것만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습관으로 그 장 PD님 이불 보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 제프 베조스가 어슬렁거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서 창의적인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시면 얼마든지 이불 개라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습관 그러면 이제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는 아 그럼 나는 어떤 긍정적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거를 이런 챕터를 읽으면서 네. 한번 내가 아까 우리 하대님이 얘기해 주신 아 그래 이게 원인이구나 난 어떤 원인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는 깨알같이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늘 약간 사전처럼 찾아봐야 될 네. 그 제가 책을 해체해서 구성하고 살을 붙이고 재해석하고 하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 작가님과 이게 하고만다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네. 하고만다가 탄생하기 전이었으니까요. 네.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기회가 있게 돼서 한 번 더 낭독을 제가 좀 낭독과 생각을 간단하게 네, 좋습니다. 말씀을 정말 이건 꼭 드려야겠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저의 경험도 녹아 있고 약간 피토하는 심정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꼭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그 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 부분입니다. 뭐 쭉 앞에 이어지다가 또한 벤저민 디스레일리가 첫 의회 연설을 망친 이후 의원들은 그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냈다. 디스레일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며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언젠가 당신들이 내 연설을 듣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한 거죠. 네. 벤저민 디스레일리라는 초선 의원이겠죠. 영국의 네네. 국회의원이었겠죠. 네. 영국의 의원이 첫 번째 의회 연설을 망친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엄청
무시를 당한 거예요. 초선에다가 네.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웃음 당하고 능력도 안 되는 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때 이제 이 말을 본인이 딱 곱씹었다는 거죠. 언젠가 당신들이 내 연설을 듣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벤저민 디스레일리가 누구냐면요. 영국의 제 40대와 42대 총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초선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네. 벤저민 디스레일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받아서 나중에는 비컨즈 필드 백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고요. 예전에 한참 영국 대영제국 전성기 때 총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19세기의 인물이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바로 저는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소위 말해서 이건 좀 이제 언론 쪽에서 쓰는 말인데 언젠간 내가 너를 조지겠다. 네. 맞아. 예,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확신 쪽으로 가면 네. 자기 확신, 자신감 이쪽으로 가면요. 이게 한마디로 언젠가 당신들이 내 연설을 듣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건 정말 이거보다 강한 자기 확신, 내가 나를 얼만큼 믿는지 정말 네. 100% 자기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은요.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믿어줘야 해요. 네. 예.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100% 진짜 나를 믿고 있는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부정적으로 언젠간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의 경험인데 회사 다닐 때 저의 선배 한 명이 제가 이제 작가님도 그렇지만 저도 좀 토커티브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뭐에 대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네. 제 그 당시에 회사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좀 그러니까 핵심만 그냥 간단하게 딱 말하고 이게 A는 B다 이렇게 딱 말하고 끝내면 안 되냐. 네네네. 뭐 이렇게 뭐 앞뒤에 붙는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고 예시가 들어가고 아유 그런 거 나는 너무 못 듣겠고 그냥 너는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 그랬어요. 선배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1대1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그렇죠. 저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에 대한 확신을 너무나 100%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임스 알렌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소 제목은 원하면 얻고 갈망하면 이룬다. 원하면 얻고 갈망하면 이룬다. 비전과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라. 숭고한 꿈을 꾸어라. 가장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꿈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꽤 오랜 시간 꿈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상을 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도전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외부만 가만히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 스스로를 한계 짓는 만큼 작아지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열망만큼 위대해질 것이다. 그들은 성취해낸 사람이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한 대가로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실패, 분투를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과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으며 얼마나 흔들림 없는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네. 1147번을 달고 황영조 당시 선수가 이제 그 몬주이게 언덕. 예. 예, 거기에서 일본 선수랑 1, 2위를 네.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리막에서 격차를 쫙 벌리면서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사실은 두 번째였는데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온 첫 번째였죠. 네, 그렇죠. 예, 그 들어오는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고 기립박수를 받는 그 1147번의 그 황영조 선수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황영조 선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타고난 육상 선수, 타고난 육상 천재라고 한다. 네. 근데 나는 천재가 아니다. 타고나지도 않았다. 나는 진짜 정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실제로 뛰어보고 잘 안 되면 왜 또 안 됐지? 또 뛰어보고 그냥 그것만 한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와 타고난 육상 천재네. 신동이네 육상 신동. 이렇게 얘기한다. 네. 이 말을 듣고 이 책을 쓰면서 너무 이게 오버랩이 돼서 네. 이 부분을 꼭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야, 저는 또 그 얘기하니까 저는 빨간 줄 중에 오늘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55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저도 이렇게 변했거든요. 네. 성품과 기질은 가장 변하기 쉽다. 진짜 우리 주변에 자기가 나는 그분들이 약간 비겁하다고 봐요. 뭐 나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타고난 기질이야. 사람은 안 뭐 변해. 이렇게 해봐. 사람은 안 변해. 아니요. 바로 변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제가 개그맨 됐다고 하자마자 제 초중고 담임 선생님께서 네. 제일 놀라셨어요. 왜냐면 저 초중고 고등학교 때도 조용하셨네.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우리 왜 국어 시간에 자 너 읽어 이러면 그 다음부터 한 페이지씩 뒤로 있잖아요. 뒤에. 내 네. 앞에 두 번째 앞에 정도부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저는 샤이하다 못해 말을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받고 동네 어른들도 저거 남자가 키만 호대같이 멀쩡히 커가지고 네. 저거 어디다 써먹냐 이랬다니까요. 초중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러죠. 중학교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19, 20살 때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 네. 제목에서 끝났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배짱으로 삽시다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뭔가 좀 간절했어요. 제 성격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난 이렇게 어디 가면 주눅 들어 있고 남들 자꾸 눈치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책 고르실 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서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목 보다 보면 딱 온다고 한 것처럼 저도 그때 대전에 살 때인데 대전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가지고 와, 나 이런 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하다가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 제목이 그냥 저 한 방에. 그리고 제가 대학 개그제를 몇 년 후에 나가는데 제가 대학 개그제에서 3가지 주제로 개그를 했거든요. 네. 2가지가 그 배짱으로 삽시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내가 개그로 바꿔가지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질과 한 번에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그 게으름이라든가 네. 아니면 나는 뭐 꾸준히 못한다든가 나는 겁이 많다든가 용기가 없어서 난 안 돼. 본인이 안 되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 무조건 변하기 쉽습니다. 사람 고쳐 쓸 수 있고요. 변합니다. 단 사람한테 자꾸 물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읽어서 특히 이런 책을 읽어서 내가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저는 진짜 제목 한 번에 변했어요. 그 배짱으로 합시다 제목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이 250에서 성품과 기질은 가장 변하기 쉽다. 네.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저 역시도 너무 공감하고요. 네.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파레토의 법칙이 있을 거예요. 네. 80대 20의 법칙인데 네. 이제 100이 있으면 20의 소수가 80의 성과를 창출해낸다. 네. 내가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죠. 근데 방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 바로 변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 주신 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재밌는 게요.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80대 20으로 나뉘잖아요. 개미를 놓고 실험을 해도요 똑같이 나오고 사람을 해도 똑같습니다. 네. 100명이 있으면 80, 20만 열심히 일하고 이 20이 80의 성과를 내요. 네. 80은 거기에 그냥 대충 이게 무임승차는 겁니다. 대충. 네. 그러면 이제 그 80을 아웃시켜버리고 네. 그 열심히 한 20을 놓잖아요. 네. 그럼 그 20명에서 또 80대 네. 20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20명 중에 열심히 하는 20은 4명.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16명. 16명.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16명은 바로 그 전 단계에서는 열심히 하는 그렇죠. 사람이었어요.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번 걸러지고 요 그룹에 와보니까 그땐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와보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네. 라는 어떠한 본인의 생각, 판단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변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예. 우주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변합니다. 그래서. 네. 제임스 알렌도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요. 비겁하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타고나길 끈기가 없어. 네. 나는 그러니까. 타고난 천성이 인내심이 없어. 네. 뭐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천성이란 한 사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위로 쌓아 올린 무수한 습관의 결합체다. 네. 그러므로 타고난 천성의 정확한 표현은 태어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온 천성이다. 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선택한 일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은 장차 선하거나 악하게 변화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악은 제가 이것까지 건드리진 않았는데, 제임스 알렌의 이제 그 시대의 당시에 선과 악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2024년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이라는 건 스스로 원하는 것, 악이라는 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딱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부분 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낭독을, 오늘의 마지막 낭독이 될 것 같은데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일자리가 없어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정직하며 게으르지도 않다.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때 운명의 여신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에게도 할 일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 그는 일이 많다는데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일을 게을리했고 편안하고 한가로운 삶을 갈망했다.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했다. 그는 축복받은 자신의 운명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편안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달콤할 것이라 상상하며 그토록 갈망했던 삶의 열매는 그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 정리하면 과거의 욕구와 행동이 그를 현재 상태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일에 대한 현재의 욕구, 끊임없이 일을 알아보고 구하려는 그의 현재 행위는 틀림없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는 그가 게으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태를 초래한 원인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처한 상황은 곧 사라질 것이며 그는 머지않아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온 마음을 일에 집중하고 다른 무엇보다 일을 원한다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방에서 일이 몰려올 것이고 그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그림자의 본체가 있기 마련이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생각의 연금술에 대한 책에 대해서 또 우리 하와이 데지트 형님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나 발언권을 안 드립니다. 저희 하고만다 채널에서 마치 제 채널인 것처럼 오늘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읽어달라 등등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코리안 에디션, 한국 버전으로 내놓기까지 제가 직접 읽고 쓰고 하면서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이 성장하고, 이 책을 이렇게 내놓기 전과 후는 또 다른 사람의 버전의 다른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알렌의 인사이트를 빌려서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딱 말씀드리면, 똑같은 에너지로 우리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신처럼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에너지로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끄는 방향에 따라서 단지 그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위대해지려면, 신처럼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짐승처럼 되려면 이 정도의 에너지면 짐승 아닙니다. 똑같은 에너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만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우리의 책으로 해서 또 너무나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또 10월에는 당연히 하고만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책을 선정해서 책과 함께 또 우리 하대님하고 저하고 와서 여러분들의 한 달을 또 점검도 하고 또 그 다음 달을 우리가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에너지가 좀 빠지신 분들 다 모여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또
바쁘신데 고 작가님 어김없이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우, 고 작가님.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둘과 함께 또 해주신 저희 각지에서 해외에서 네. 전국에서 이렇게 봐주신 구독자님들도 항상 하고만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또 고 작가님 모시고 이런 귀한 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려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기 힘든데 이렇게 고정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그니처 한번 하고만다를 외치면서 세 번째 하고만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만다!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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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